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의 4강 시적화자의 태도 총정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 배운 시적화자의 태도를 이제 문제에 적용해 보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볼 때는 상황, 정서, 태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태도는 초급한다, 대결한다, 수능한다, 비관한다. 이런 태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급한다, 대결한다, 수능한다는 긍정적인 해결책이 될 거, 긍정적인 태도가 될 거고, 비판한다 혹은 체념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태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OX 먼저 확인해보고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자, 제목을 보니까 김수월의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다면,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다면, 보습은 뭐냐면 물을 대일 땅이 있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시적 상황은 땅이 없는 상황이에요. 보습될 땅이 없는 상황이고, 김수월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인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시인을 보고서 어떤 내용이겠거니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땅을 잃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은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다란 길이 이어가라. 그러니까, 화자 앞에 가느다란 길이 있어요. 길이 있긴 한데, 가느다란 길이래요.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한 걸음 또 보이는 산빛 아래 온 새벽 동무들, 저 혼자 산겨울 김매이들. 그러니까 뭐야? 제목은 우리에게 보습을 대일 땅이 없죠. 그런데, 가느다란 길이 이어갈지라도 나는 나아가리라 그랬어. 그러면 이 시대 문제는 뭐예요? 일제강점기 때 이 땅을 잃은 상황이죠. 위한 공동체적 의지를 드러낸다. 자, 그러면 나는 나아가리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공동체는 아닐 거고요. 의지는 맞아. 그러니 얘는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 돌아가야지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고 국화꽃 한두 송이 바람 물들이면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 모아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의지를 가지고 있죠. 가서 한 생에 버려뒀던 빈집을 고쳐야지 라고 했어. 그러므로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겠다는 화자의 다짐과 의지. 일단 다짐과 의지는 맞고요. 상처받은 내면이라는 것은 어느 시어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흩어졌던 영혼이라는 시어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고, 3번. 오늘 북창을 열어, 북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여기서 장거리는 속세겠죠. 를 등지고 속세를 멀리하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산을 향해 앉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봤어요. 속세와 대립되는 개념이 자연이니까요. 사람은 맨날 별을 쌓지만 흙으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그러니까 푸르러 온 산을 긍정하고 있네요. 대상에 가지는 긍정적 의미에 대해서 예찬적, 정적 맞네. 그죠? 이 푸르러 온 산에 대해서 예찬적,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 씨를 뿌려라.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죠. 자, 이육사의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을 말하는데, 지금은 눈이 내리고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대. 지금 눈 내리는 건 실현이고요.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대. 여기서 매화 향기를 지주어 저에게 뭐 이런 걸 말하니까 이제 긍정적인데, 긍정적인 어떤 것이 홀로 아득하다. 라고 했고,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나한테 지금 명령하고 있었던 거는 시적 허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 허용이고 표현상으로는 씨를 뿌려라 그랬으니까 뭐죠? 의지가 있어요. 다시 청고일이 백마 타고 오는 초임이 있어. 청고일이 아주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백마 타고 오는 초임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백마를 타고 오는 초임이래. 이 광야에서 목욕이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니까 백마 타고 오는 초임은 긍정의 대상이 될 거예요. 자, 이게 고1 교과서
고1 교과서 2학기에 나오는데 이 정도로 해석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은 뭐예요? 지금은 눈 내리는 현실이죠. 긍정적 자아를 회복하려는 화자의 미래지향적인 의지. 일단 의지 맞는데요. 미래지향적이죠. 내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그 노래의 씨를 받아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미래지향적도 맞아요. 그 다음에 긍정적 자아를 회복한다. 긍정적이요. 내가 왜 긍정적인 자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좀 회복한다고? 이건 좀 깊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육사의 이육사의 생애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 지금은 이제 일제강점기때 홀로 애국심이 가득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노래시를 뿌리겠다. 이건 뭐죠? 우리의 이 부정적인 상황을 제거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와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의지적인 시였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까요? 고양이인 줄 모르면서 긴장때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대학 채냐 누구를 불렀어요. 그까지 까치밥 따지 마라. 까치밥이 뭐예요? 이게 이제 식물들을 위해서 혹은 새들을 위해서 일정한 양의 열매들을 남겨놓는 것을 말하죠.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안 되죠. 하늘만 남지 않고 이 까치밥도 남겨놔라. 겨울에 이런 얘기요.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하늘만 남으면 허전하니 까치밥 따지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고기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줄일 때도 배를 줄인다. 뭐예요? 굽는다라는 얘기예요.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까치밥을 남겨놓는 거죠.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배려의 가치를 아는 청자들에게 일단 배려의 가치는 이야기했네요. 뭐라고요? 까치밥을 남겨놓는 게 배려의 가치고 그런데 청자가 누구예요? 서울 조카들이잖아요. 이들이 아나요? 모르니까 까치밥을 따고 있어서 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말이고요. 그들의 삶을 단원 어조로 지적하고 있다. 말하라 라고 명령형 어미를 썼죠. 명령형 어미는 단호한 어조는 맞습니다. 단호한 어조는 맞지만 배려 가치를 모르는 서울 조카들에게 말한 것이므로 틀린 말. 화자가 추구하는 고양이라는 이상형에 대한 동경이다. 이 사람은 화자가 추구하는 고양이라는 이상형이래요. 그러면 이 화자는 지금 고양이에 있잖아요. 고양이인 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따는 것은 누구예요? 서울 조카죠. 그죠? 서울 조카지 화자가 아니에요. 화자는 이들의 감을 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에요. 그러면 이 이상향은 만약에 고양이라고 친다면 이 이상향 고양이 이상향이라면 이 화자는 고양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경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향하는 공간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일단 여기서 틀렸으니까 뒤에는 다 틀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지를 판단해서 앞에서 틀리면 뒤에도 다 틀린다는 것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7번 문제 풀어봅시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남고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중3 때. 자, 그래서 가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쓰면 뭐야? 단호한 어조. 의지적 어조. 그래서 단호한 태도, 의지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명령적 어조를 통해서 역사의 순상 정신을 옹호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맞네요. 일단 명령적 어조 나왔고요. 역사의 순산 정신 어디 나왔어요? 동학령 봄나루 역사 나왔죠. 동학농민운동 순산 정신을 옹호한대요. 그러면 뭐야? 동학령 봄나루의 아우성을 남기라고 했어요. 살고가 아니고 아우성만 남고라고 했어요. 남고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옹호한다. 맞고요. 강조하고 있죠. 명령형을 통해서. 그럼 맞는 말. 동학령 봄나루의 아우성이 껍데기로 변모한 것에 대한 후회와 슬픔인가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뭐예요? 껍데기는 가라라고 했으니까 껍데기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4월에 살구형은 알맹이는 났고 껍데기는 가고 동황형 봄나루에 아우성만 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황형 봄나루 아우성이 껍데기로 변모했나요? 그건 맞네요. 그건 맞는데 회한의 정석, 회한은 후회와 슬픔인데 자, 껍데기만 남은 것이 화자의 잘못은 아니니까 회한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얘는 시대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문제라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죠. 사회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회 문제에서는 뭐라고요? 회한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비판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거고요. 자, 여기서 틀렸고 염세적인 태도는 절대로 아니죠. 현실을 비관하고 있나요?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알맹이만 남아라 가라 라고 했으니까 염세적이 아니고 의지적 태도죠. 그래서 여기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한번 볼까요? 이게 지난 수업 때 했던 이제 논문이에요. 논문.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일단 틀렸네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옆에 나에게 맡겨두고 이건 뭐 체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틀렸고 실질적인 자구책이 없는 거죠. 현실 개선 의지가 없고 체념했으니까 현실적인 개선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체념한 것이겠죠. 그 다음 자신에게 주어진 행위에 대한 체념적 태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맞고요. 회의적 자세를 드러낸다. 회의적 자세라는 것은 비판적 자세라는 말과 같은 거고요. 비판적 자세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지적했나요? 지적하진 않았죠. 그냥 상황만 상황이 있고 맡겨두고라는 체념적 정서가 나와 있고요. 비판하는 시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점점 신명이 난다. 그러면 이제 반어법이라고 하면서 점점 슬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을 비판한다기보다는 뭐요? 이 체념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대요.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다음 엄청 고생이 되어도 순수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귀한 인물이고 영원한 광명이라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그래서 시인을 긍정하고 있고요. 영원한 광명이 뭐라고요?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순하고 사는 사람들.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들이고 이들은 영원한 광명, 이들로 인해 광명이 있고 이들은 바로 시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이 되어도 시인의 삶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맑은 본성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판단했을 때 맞나요? 엄청 고생이 되어도 고난 속에서도 맑은 본성은 뭐예요? 순하고 명랑하고 좋은 만족고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 맞고요. 고귀한 시인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들어가 맞네요. 자, 그 다음 자,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이건 뭐죠? 여기까지 보니까 뭐야? 물건을 함부로 쓰고 버려. 이건 산업화 시대, 물질만 산업화 시대인데 무분별하게 물건을 쓰고 버리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죠.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자신이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땀 흘리며 불교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할머니가네요. 소나무 자리에서 송주를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대장간을 긍정하는 거고 플라스틱 물건 부정하는 거고 마구 쓰는 거 제 손으로 만들지 않는 거 한꺼번에 싸게 사는 거 부정하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 화자는 지금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대. 그러면
그럼 대장간은 어떤 대장간이에요?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거.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송진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지 않은 것. 그럼 대량으로 만든 것은 산업화 시대의 특징이고, 이전에 대장간에서 하나하나 만든 것은 이제 전통사회가 될 건데, 그러면 전통사회로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문제 선지 봅시다. 현대 문명의 획일적이고 소모적인 삶. 맞죠? 획일적인 것은 뭐예요? 한꺼번에 사는 것. 한꺼번에 만드는 것. 소모적인 건 싸게 사서 버리는 것. 소모적인 것 맞고. 대한 거부. 맞죠? 이런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뛰어내리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거부하는 거 맞고요. 화자의 바람을 강조하고 있죠. 화자의 바람은 뭐 대장권 벽에 걸리고 싶어? 나는 이 전통사회로 가고 싶어 라고 말했으므로 맞는 말. 현실을 초월하여 현실을 초월했나요? 현실 초월 안 했어요. 이건 단 현실의 문제죠. 주어진 번뇌를 초국하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짜 선지 구성하기 한번 볼까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타나 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선지가 나와야 할까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꽃은 피어나리, 그죠? 지금 겨울인데 꽃은 피어나리 그러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죠. 그 다음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세태는 뭐 시대상을 말하니까 선지가 담아낼 것은 뭐 일제시대 혹은 전쟁 혹은 산업화 시대에 대한 비판, 부정적 상황이 나오면 되겠네요. 혹은 부정적 감정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선지가 담아야 할 것은 의지적인 태도 혹은 만족스러운 태도 이런 게 나타나면 되겠네요. 17번 어조의 전환을 통해 화자의 변화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어조의 변환이 시어의 변화죠. 그러니까 슬픔에서 그 기쁨으로 혹은 체념에서 의지로 이렇게 변하면 그죠? 되겠네요. 그 다음 일상에 매몰된 소시민의 애환이 담겨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애환이라는 것은 가난으로 인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돈 벌기가 힘들어서 돈 벌기가 힘들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선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 냉소적인 어조로 냉소는 상대를 비판한다고 그랬어요. 시적 대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낸다. 라는 게 냉소적 그러면 비판의 대상 누구일 거예요? 어떤 사람 독재자나 혹은 뭐 지배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혹은 돈의 노예나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 이런 거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 얘기하면 화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거리감이 느껴지겠죠. 다음 단호한 어조가 사용된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단호한 어조는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태도 그것을 바로 단호한 어조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단호한 어조는 보통 명령형이나 청형이나 평서형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파란 녹이 낀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 인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라고 해서 뭐요?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어요. 무슨 태도예요? 자주적 태도. 욕되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나는 나의 참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청해용 어조잖아요. 단호하네요. 만 24년 4개월을 무슨 기쁨을 말아 살아왔지? 나는 지금 반성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죠? 초미와 어미를 써서 단호한 어조를 보이고 있네요. 네가 본 건 지붕 높은 소양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 쏙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속 네 머리 높은 새 항아리
자, 형사형 어미, 작가라 명령형 어미, 단호한 어조 보이네요. 자, 여기서 가장 단호한 건 나가 되겠고, 줄이자라고 했으니까 얘도 단호한 태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글에서 독백적 어조가 사용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독백은 혼잣말 하는 거죠. 황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일단 아니면 말을 건네고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투라고 했으니까 독백적 어조 아니죠? 자, 이 시는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건데, 추천은 뭐예요? 그녀를 밀자라는 뜻이야. 그녀를 밀며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제 춘향전을 재구성한 거죠. 춘향전을 재구성한 거예요. 춘향전이라는 이 춘향이란 이름을 따서 그래서 이 춘향이는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그네집을 밀어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먼 바다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먼 바다가 이상형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시였고, 그 다음 22번 볼까요? 이 시의 화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괴로운 현실을 잊겠다는 도피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가단이 배부른 독에 설진 강소를 빚는구나. 무슨 뜻이냐면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소를 빚는 배부른 독이 뭐예요? 술 항아리. 술 항아리에 설진 강소 뭐냐면 설진 강아리. 강수술을 빚는 냄새를 맡았다. 고려반입니다. 청산별곡이죠. 누룩이, 조롱꽃 누룩이 내와 잡사 안에 내 어찌하리 있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롱꽃, 조롱박에 있는 누룩이 나를 잡으니 어찌해야 할까요? 자, 여기는 해설을 좀 잘해야 하죠. 이건 뭐냐면 가다가 배부른 술 항아리에서 빚어지는 아주 술 냄새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 술 항아리는 조롱박에 있거든요. 그 조롱박에 있는 누룩은 뭐냐면 막걸리의 재료죠. 나를 잡는데, 그러니까 누룩이 나를 잡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누룩이 나를 잡았겠어요. 이 유성들이 자신이 잡았겠죠. 그러니까 화자가 이 술 냄새 때문에 이 술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조롱박이 조롱박이 있는 누룩이 나를 잡았어요. 이르고 이런 편법은 뭐죠? 주객 전도라고 해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되었다. 내가 누룩인 객체를 잡았는데 시 표현에서는 누룩이라는 주체가 나를 잡았다고 주어와 객체, 목적어를 바꿔 말했어요. 주객 전도의 발상이 쓰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청산별곡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청산을 향해 떠나고 있어요. 청산을 향해 떠나고 있는데 이 술이 나를 잡았어요. 그럼 무슨 태도?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현실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 청산을 향해 떠나고 막 있는데 술이 나를 잡아서 안 되겠다 모르겠다 술이나 먹자라고 하는 것은 청산으로 결국은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건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현실을 체념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적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고요. 23번부터는 교과식 문제인데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개념어 4강은 강의가 2개인 거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